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5% 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든 유럽 증시든 할 거 없이 다 빠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괜찮아진 거 아닙니까? 자, CPI 지표가 8.3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높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부담감을 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미국 증시 하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관광은 이제 무비자가 재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들어갔으면 곧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본 관광에 대한 약간의 이제 보복 여행,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저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들 움직임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철강주들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철강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일제히 또 중소 철강주들이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이제 포스코의 피해 때문이다. 이번에 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면서 용광로가 멈췄었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든 상태에서 철강 가격의 이런 상승,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4일이고요. 수요일, 아침 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뭔 일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나스닥이 하락 출발은 일단 마이너스 3%대에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5.16%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9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모양새가 꼭 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간이요. 간이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가지고, 뒤쪽 모양이 좀 뚱뚱하게 생겼잖아요. 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아주 피곤하게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나?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오랜만에 또 한번 해야 되나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이게 너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진 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좀 따져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출발이 크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더 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긴 해야 되겠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지금 단기 저항대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 저항대가 한 방에 올라갔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긴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조정. 어떻게 본다라면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르는 상황도 크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상황도 크게 내리는. 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곡점이 가깝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정도는 좀 심하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5% 하락. 일단은, 한 4일 동안 올려놓은 거 한 방에 되돌려놓는 모습인데, 이 정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그 이유를 따져보도록 합시다. CPI가 지금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는 8.0, 그 다음에 8.1까지 예상했어요. 8.0에서 8.1까지. 근데 일단 전년 동월보다 8.3%가 올라간 것으로 전망이 돼버렸어요. 8.3%.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상회했다고 얘기가 나왔나봐요. 8.3, 예상치는 8.0에서 8.1, 한 0.3에서 0.2 올라온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담스럽나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지난달에 8.5였기 때문에 0.2가 내린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 예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언론 플레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유가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 얘기가 있는데, 이 CPI가 올라간 이유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제외하더라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네, 6.3, 그러니까 전월보다 0.6% 이렇게 올라간 것이 가장 큰 파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담을 좀 많이 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가깝게 또는 이제 뭐 멀리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런 물가와 연결된 것들에서 이제 경기, 소비 이런 쪽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CPI가 올라가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주거비, 생활비의 증가 이런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비나 생활비의 증가가 됐다라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개인 소비들,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위축되는 것은 더없이 네, 위험한 소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의 인상이 당분간 계속된다,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물가 잡아야 한다 이런 식인데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아예 쳐주지도 않게 됐습니다. 0.75%포인트의 금리, 그 다음에 울트라 스텝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1%포인트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일본 투자은행 노무라에서 이제 직거래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노무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견고한지, 연준의 대응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장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9월에 기준금리 인상폭의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1%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약 30% 정도, 그 다음에 0.75가 원래는 90% 넘게 있었는데 이게 60%대로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뭐 갑자기 뒤집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글쎄요, 지금 노무라가 일단은 시장에 초를 쳐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오늘 PPI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표가 시장에 약간 찬물을 좀 끼얹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거 지나가고 나면 특별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지표 이런 것도 발표가 될 건 예상됐는데 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거는 네, 이 물가지표 CPI였는데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맞을 거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올랐는데 설마 오늘 마이너스 5% 빠지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빠진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시장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빠진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너무 급하게 많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반등에 대한 기운이 더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제 먹은 거 조금 토해놓는다 라는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행주들에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재개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2년 만에 외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빗장 풀게 나섰다. 그래서 항공,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죠. 진에어가 8%대 상승했고요. 하나투어는 6%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무비자가 된다라면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 입국, 이거는 단기 여행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쉽게 된 거죠. 지금 보면은 일본 가는 것도 왕복 비행기표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항공비나 뭐 다른 것들이 비싼 게 아니라 숙박비 이게 비싸죠. 호텔 비용이 너무 비싸. 이게 가장 큰 문제지. 뭐 일본을 직접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렇게 크게 가격이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은 11일이죠. 지난 일요일날 네, 코로나19 입국 규제와 관련해서 입국자 상황선을 없애고
없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앤다. 입국자 상한선 없애겠다. 아무나 막 들어와라. 네. 원래 기존에는 상한선이 2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5만 명을 늘렸죠. 근데 이거 상한선 없애겠다 이런 얘기고, 외국 관광객들 대상으로는 관광 비자를 면제하겠다. 이제 비자 없이 대충 막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본도 지금 뭐 이런 여행 수요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좀, 네, 활력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뭐 일본이 풀리면 같이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좋아질 수 있겠다 판단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여행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작년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했었던 곳은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쪽 계속적으로 이런 포지션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항공비가 비싸다, 또 경기가 침체다라는 이유 때문에 잘 가지 못했죠. 사실 뭐 미국 여행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객 수혜가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이번에 그 일본에 대한 이런 제재가 다 풀리게 되면 일본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도는 갈 수 있다. 동남아 노선 또는 이제 저가 항공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들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환율이 높은 상태. 네, 그 다음에, 일본 여행을 지금 갈 수 있겠냐, 지금 그 경제 상황이 그 정도 되느냐, 이것도 약간 부담이 좀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여행주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본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여행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대신에 일본 여행이 풀리면서 뭔가 기대감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또 해외에 대한 그런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도 뭔가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서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면 이게 이중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겠죠? 외국 관광객들이 만약에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라면 카지노, 이런 기업들, 또 호텔, 숙박, 면세점 이런 쪽에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은 달러가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와서 돈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전망에 따라서 항공이나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상승세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들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 항공, 카지노 이런 것들 전부 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얘네들이 가장 빠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민간 소비라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될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면은요, 철강주 이야기입니다. 포스코는 태풍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울상을 짓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얘네 말고 이제 중소 철강주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포항제철소가 태풍 흰남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철강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즉 공급이 귀해진다는 얘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다. 가격이 인상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쩡하게 생산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국제강이 14.79%나 올랐네요. 옛날 같으면 상한가네요. 엄청 올랐고요. 현대제철도 10% 넘게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하이스틸, 현대 BNG 스틸, KG 스틸 이렇게 그냥 철강 관련주들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포항제철소가 지난 6일이었죠. 용광로가 모두 멈추는 상황을 만들어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용광로가 멈추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철강주에서 용광로는 제일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멈춘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 개가 모두 멈추는 세 개가
모두 멈춘다. 이런 뭐 막대한 피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복구는 빨리 됐어요. 네. 3고로에 이어서 지금 4고로와 2고로가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지난 10일이니까 피해가 있은 지 한 5, 6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한 5, 6일 만에 정상 가동을 시켰다라고 됐고요. 지금은 이제 고로가 정상 가동이 되면서 철강 반제품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정상화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힘든 부분들은 이제 아변 라인에서는 배수 작업을 아직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정상화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의 제조 과정, 제선, 제강, 아변 이 과정인데 마지막 제강과 아변 라인이 복구되지 않았다라면 철강 제품의 생산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 축소되고 결국에는 가격이 인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전부 다 끝났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포스코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나야지 네, 정상적인 그런 가동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이번 주 안에 다 돌아가긴 할 텐데 이 부분에 우리가 맥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인상된다. 그래, 이 부분이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막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걸 말처럼 쉽게 막 찍어내서 막 물량을 한꺼번에 풀어준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철강 가격의 인상이 그렇게까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좀 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 인상 전망이었던 거지 인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철강주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튄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약간 조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철강 업종은 뭐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런 포스코 쪽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튄 것만 경계한다라면 그냥 완만한 상승 이런 것들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네, 싱숭생숭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큰 걱정이 있고 크게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쉽습니다. 자, 어제 먹은 거 다 토해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제 3% 계좌 상승했다 그러면 한 2%까지만 내준다 생각하고 1%는 챙겨놓으세요. 이게 딱 꼼쳐놓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이 낙폭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반등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졌다. 오히려 우리가 반갑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급락 크게 했어? 그럼 크게 올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일본의 관광이 무비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관광 때문에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간다, 크게 좋아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길이 많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피해 때문에 철강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 전망입니다. 실제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미비할 거 생각되고요. 짧은 기간 내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철강 섹터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많이 오른 것들만 조심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가는 궁극적으로 지난 36년 중에서 27년간 상승했다. 즉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세였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시장은 해마다 평균 14.2%의 하락을 겪으면서도 지난 36년 중 27년 동안 긍정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시장이 가끔은 중간에 구덩이에 빠지긴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늘 상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네. 그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냐 이거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걸프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11, 그 다음에 금융위기, 리먼 사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잠깐씩 떨어진 건 제외하고는 계속 꾸준히 상승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도 그런
그런 부분들 다 똑같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와 있죠. 우리가 언제부터 2400포인트를 걱정하던 시대가 됐습니까? 2000포인트만 돌파해도 와우 저렇게 과연 돌파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 뭐 3000포인트를 찍어주고 2400포인트 막 이런 거 야,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당연하게 3000포인트가 저점 역할을 하게 되고 4000포인트가 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힘내시고 네, 느긋하게 대응하세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대응점은 조금 물러나서 보시고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덥석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 나오는 여부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들 장중시황 마감시황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오늘 현명한 대응도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